자, 쿡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생각나시는 어디 있으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 모르세요? 네. 작년 3월 달에 이 캠페인을 런칭하면서 어떤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효과들을 누렸던 브랜드인데요. 항상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 전략 수립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서 액션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어떤 로직이 없으면 이 브랜드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했었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2009년도에 어떤 과제를 받았냐면 KT, KTF 통합을 통해서 정보통신의 리더가 돼야 돼. 그러려면 브랜드 전략이 뭐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브랜드를 만들 때 하는 작업은 현재 어떤 위치에 내 상황이 와 있는지를 공부하고 거기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방향의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저 상황을 쫙 들여다봤어요. 자, KTF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 비기 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있었지만 2007년도에 브랜드를 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올인을 하게 되는 브랜드 정리를 달성을 했어요. 자, KT를 가서 들여다보니까 인터넷 무선 전화, 뭐 비즈니스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는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브랜드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건 뭐 해석이 되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성장 시장에서는 브랜드를 쫙 넓히면 바다에 물고기 많은 데서 그물을 넓게 피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그물을 넓게 피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많은 바다에서 많이 잡히죠. 근데 물고기가 없어요. 포화 시장이면. 그물 아주 넓게 피면 끌어올리는데 힘들기만 합니다. 이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브랜드가 여러 개라는 거는 관리 대상이에요. 흥부가 자식들이 많으면 제대로 못 먹이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성장 시장이면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숙한 시장이다라고 하면 브랜드를 통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브랜드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이 통합을 앞두고서 이 통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주 고민하고 돌아다니고 고민하고 막 이랬더니 이 브랜드를 하나로 깰 수 있는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 뒤에 보셨던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브랜드들의 태생들은 사실은 기술이 나오면서, 통신의 기술이 나오면서 생긴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걔를 잘 들여다보면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고객은 한 사람이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거꾸로 보면 이 통신 서비스들이 하나의 궤로 쫙 줄을 섭니다. 뭔가 하면 내가 집에 있어요. 그럼 집에서는 인터넷, 유선으로 들어온 인터넷을 쓰죠. 전화를 쓰죠. 뭐 등등의 사용하는 패턴이 집에서 쓰는 통신이 있어요. 픽스된. 그리고 내가 집 밖을 나가면 뭘 쓰죠? 그냥 이동전화 하나를 달랑 쓰게 됩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 들어온 회선들이나 서비스들을 쓰게 되는 아주 심플한, 이 소비자 위주로 이 브랜드를 보면 아주 심플한 궤를 쫙 아까 그 복잡한 브랜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째려보고 생각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구조, 이동, 집, 회사, 이런 구조의 아주 단순한 카테고라이징으로 브랜드를 심플하게 통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KT, KTF가 합병한 게 6월에 선포하고 출범을 공식적으로 한 게 7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선의 브랜드들을 통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작년 초에 유선 브랜드를 통합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가 통합이 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였죠? 내가 그 유선들의 공통점은 집에서 쓰는 곳이었어요. 집에서. 야, 그럼 집에서 브랜드를 만들자.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브랜드를 한번 다 합쳐보자. 라는 걸로 브랜드를 스타트합니다. 자,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의미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집이라는 공간. 자, 제가 브랜드를 만들 때 포지셔닝적 관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볼까? 그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고 없고로 시장을 좀 나눠보자.
자, 우리가 쿡이라고 했는데 쿡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집과 안 쓰는 집과는 천양지차의 집이다라는 포지셔닝 개념으로 선을 좀 걷고자 했었어요. 자, 집이라는 곳은 그때까지 개념들은 집에서 뭐 하죠? 쿡, 뭐 방쿡,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방에 쿡 박혀서 사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없는 세상을 집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쿡이라는 서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은 더 이상 코쿤처럼 이렇게 아주 그 독립되고 폐쇄된 공간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쿡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를 보여주기로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 큰 게 뭔가 하면 통합. 6월 말부터 시작될 통합에 앞서서 유선 브랜드를 통합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아무리 빠르게 런칭을 해도 3월인데 3월부터 계산을 해봐도 7월에 스타트해야 되는 KT, KTF의 통합의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브랜드를 통상 만들어가지고 런칭을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보통, 1년 정도? 예, 굉장히 빠른 겁니다. 1년 정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일반 우리 타겟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 인지도를 한 90%를 놓고 본다면 그걸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1년은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경쟁 브랜드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5, 6년이 돼도 90% 인지를 못 가져가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600억, 700억을 써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시간은 단 3개월. 근데 3개월 동안 정확한 인지를 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올 브랜드가 어떻게 되죠? 섞입니다. 섞여서 이것저것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근데 3개월 내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모험적으로 하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할 일이 많으면 계획부터 딱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 길이 멀면 관계별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뭘 할 건지를 정확하게 재놓으면 그래도 가는데 아주 자기가 점검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아주 잘 쓸 수 있죠. 그래서 3개월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 3월 20일 TV 광고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20일서부터 런칭을 해서 한 보름 정도 티징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최고조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광고를 보름 후에 다시 정상적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철학을 전달해 주는 거. 두 번째 단계는 4월부터 시작해서 4, 5, 6, 3개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한 3달 보름 남짓 되는 기간 사이에 저희가 한번 인지도 90%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도전 정신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거 못하면 사실은 뒤에 나올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파급효과가 커서 그런 것들을 모험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이 티저의 의미는 굉장히 티징을 그야말로 티징을 해서 관심을 끌어들여서 우리 3개월 만에 목표를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자. 가장 강력한 캠페인을 만들어 사람들이 눈 가기를 집중할 수 있는 캠페인을 아주 강한 놈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들을 만듭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왜 공부를 했었던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대목입니다. 제가 아까 봤었던 사례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에는 아까 커뮤니케이션 2.0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지금은 더 빨라져. SNS가 있어서 더 빨라졌죠. 자, 사람과 사람들이 우리가 일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들을 우리의 고객들이 얘기하게 만들자.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의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충분히 이용해보자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제가 KT에 가고 나서 느낀 건데 KT가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KT 하면 제가 작년 초만 해도 사람들 처음 인식이 뭐였냐면 직원 수 되게 많지. 그리고 전국에 부동산 되게 많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국에 KT의 우호적인 세력이 골고루 퍼져 있고 KT의 건물들이 쫙 퍼져 있어요. 아주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충분히 이용하면 전국적인 그 규모의 얘기들을 우리 직원과 건물을 통해서 비용 아주 조금이거나 공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 하면 돈도 안 들이고 빠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쿡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툭 던집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뭐 무슨 뜻인지 사실은 모르겠죠. 자, 이런 메시지를 탁 던지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밥솥이야? 개고생이라고 했는데 개고생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어느 회사 막 이런 얘기들 퍼지죠. 제가 광고를 하니까 아주 많은 기업 그 주변에 있는 저희 아는 분들이 야 도대체 개고생이라고 나왔는데 쿡이 뭔지 아냐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야? 뭔데? 저도 그냥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밥솥이라는 얘기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궁금해하는 메시지들이죠. 도대체 뭐야. KT 직원들마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캠페인을 전개할 때 제가 이게 빠른 속도로 안착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정리해보면 일단 완전히 새로워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국적으로 한 방에 가는 수밖에 없다. 빅 스케일로 접근을 하자. 세 번째, 짧은 시간에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돈이 많이 드니까 KT가 가진 자산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그러나 이것들은 2.0 우리 고객들이 우리 얘기를 서로 인터랙션 해주고 나를 수 있는 구조로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자, TV를 통해서 브랜드 런칭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저희는 TV를 통해서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았어요. 3월 25일 브랜드를 TV에 런칭하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광고를 티징했지만 3월 20일서부터 저희가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막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항공 위성사진 서비스 스카이뷰를 통해서 런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위성사진 위에 저희 브랜드 로고가 플래그처럼 실제로 위성사진에 찍힌 것처럼 컴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카이뷰와 다음과 협의를 해서 저 사진을 얹혀놨죠. 이 건물은 KT의 본사인 분당 본사 건물 위입니다. 남의 건물에다 해놓으면 클레임 들어오고 난리 나겠죠. 우리 기업 그 옥상에다가 이 플래그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위성사진에 저렇게 놔두면 저걸 발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저희가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인터넷에 좀 뿌렸어요. 이런 거나 위성사진에서 밝혔는데 도대체 뭔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몇 군데 쫙 뿌렸더니 아까 애플의 사례 보셨죠? 20분 만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해서 20억 불의 어떤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듯이 뭐 들불 번지듯이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네이버에서 회사의 브랜드가 그 실시간 급상승 1위를 하고 인기 검색어 1위를 한 거 처음이었어요. 쿡이라는 거 뭔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어도로 나옵니다. 뭔지 모르죠.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아까 외국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부지런합니다. 뭐 나오면 블로그 뭐 이런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날라요. 저희가 이걸 뿌리자 블로그나 이런데 이것이 무엇다 추측 뭐 이런 것들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돌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온라인 통해서 화제가 되면 요즘 어떤 연쇄 반응이 일으키나 하면 언론사, 기존의 그 신문사들이나 이런 방송사들에서 관심을 가져요. 도대체 이거 뭐냐? 언론사들도 이것을 받아다가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 자, 이런 그 과정을 겪는데 우리가 그 기업이 얼만큼 돈을 썼을까요? 거의 돈 안 썼겠죠. 이거 그냥 그 컴 작업해가지고 뿌린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진짜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직접 그 날리기 시작한 것들이 기사화도 되고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들이 나간 다음에 불과 4일 후에 집 나가면 개고생 쿡쿡쿡이라는 아주 희한한 광고가 런칭을 하죠. 아주 센 카피와 함께. 그럼 이게 쿡이라고 하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뭐야? 뭐 엄홍길 씨도 나오고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드라마가 뭐였죠? 변우민 나오는 인어공주인가? 맞나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운이 좋게도 변우민이 집 나가서 개고생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자, 이런 그 드라마도 그러니까 뭔가 이 작업이 잘 되려고 하니까 그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드라마에서 집을 딱 나가서 개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얻어가지고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변호민 씨한테 부탁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녹음해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쿡이라는 브랜드가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고 우리 서비스가 있으면 그야말로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최고의 그 어떤 그 고립되지 않은 집을 만든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 중심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풀어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집을 나가면 나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고생이야라는 컨셉으로 이 접근을 한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집 나가면 개고생으로 정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스토리가 될 만한 거리들을 던져줘야 돼요. 집 나가면 개고생. 개고생하니까 개고생이라는 말은 진짜 상당히 강한 말이잖아요. 그런 팁들을 던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갖다 쓰세요 하고 던지면 누가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게 재미있든 신기하든 과격하든 뭔가 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지런한 네티즌이나 소비자들이 다 날라줍니다. 그냥 날라주면 돼요. 그 단초만 TV에서 제공을 하면 됩니다. 어몽기 씨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개고생이라는 거에 아이디어를 내는 작업을 같이 하다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세상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고생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개고생인데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게 뭐 심의 통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은 개고생이 안 되면 뭐로 하지? 그러다 생고생이라는 말을 생각해냈죠. 생고생으로 우리 안 하면 개고생이 안 되면 생고생으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개고생 검증해봤더니 국어사전에 나오는 순 한국말이더라고요. 이게 이 개 들어가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개 들어가면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생고생이 표준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고생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생고생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런칭을 할 수 있게 됐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운이 좋으려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아까 2.0의 사례들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의 블로그나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이 얘기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할 거리들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쓰기 시작하면 저희들의 얘기들은 브랜드는 묻어서 그냥 빠른 속도로 공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이용했죠.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숙성이 되면 이제 어떤 단계로 가나 하면 패러디를 만들고 UCC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요. 아주 고마운 사례죠. 그것이 인기를 품으니까 기존 방송사들도 이걸 패러디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이런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갖다 쓰기 시작하죠. 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쭉 퍼서 나가면서 우리들의 얘기들 쿡이나 저희 브랜드가 위치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통신 서비스들이 모르는 중에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들을 어떤 주입을 시켜야 되는 시간들을 잃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인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빨리 브랜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본딩 시켜줘야 됩니다. 그 예전에 델몬트인가요? 뭐 따봉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제품과 연관이 안 돼가지고 효과를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유행이 하나가 되고 화제가 되면 제품과 본딩을 딱 시켜주면 그 효과가 제품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늦으면 그런 것들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캠페인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뭐 따봉 주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자, 저희가 KT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기업의 어떤 그 부족한 이미 중에 하나가 쿡이나 올레나 다 브랜드들이 다 그 코어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쿡이 확 아까처럼 아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굴러가면서 유명해졌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를 아주 빠르게 해줍니다. 2주 만에 저희가 쿡이라는 것, 집과 연계된 쿡이 어떤 정신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강하게 본딩을 시켜주죠. 그래서
아까 그 집 나가면 개고생 뒤에 2주 후에 바로 붙었었던 것이 이 쿡의 달 착륙 같은 편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아주 심플한 구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 안에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쿡의 정신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해내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브랜드라는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달 착륙한 그 순간 저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BBC의 그 필름을 보다 보니까 저 사진 이렇게 쿡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쿡이다. 쿡이 있을 때 달도 첫 발을 디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의미 부여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처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닦고, 저도 저희 아이 태어날 때 들어가서 봤지만 닦고 바로 이게 애기 바뀔까봐 도장 찍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 적거든요. 아,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의 첫 발 닿는 곳은 발도장이구나. 그것도 쿡하고 도장 찍지. 그래, 새로운 시작의 어떤 혁신의 시작은 다 쿡으로 시작해 라는 해석을 하는 어떤 광고들을 그대로 붙여주죠. 저거 찍으려고 산후조리원 가서 10명의 애기를 이틀간 찍었으면 똑같이. 그 중에서 아주 명연기를 한 애기가 아주 훌륭한 액션이나 이런 것들로 10명 중에 이제 뽑힌 거죠. 저 애기 예전에 1년 된 다음에 저희가 그 돌잔치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어떤 고객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빠질 수 없는 도구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저희 얘기들을 해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저희 그 브랜드 사이트,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재미를 주면, 그리고 뭔가 궁금한 거리들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이런 것들 즐기는 문화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아주 뿌리 내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브랜드의 목표인지를 가리고서 티징을 했다 그랬죠. 티징 시기에 직원들이 쿡이 우리 건지도 모르는 시기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죠. 이게 도대체 뭐냐. 묻지 말고 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잘 달아라. 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나눠줬어요. 저희 3만이 넘는 직원들이 어딘가에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 다니니까 노숙하진 않겠죠. 집에 가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기 시작했죠. 다니까 조금 그것들이 곧바로 이게 뭐지? 라는 기사들이나 뭐 사이트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니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기사화도 되고 화제가 되고 재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열심히 붙여서 이렇게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신이 났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사실 우리 브랜드의 충성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참여들도 우리 직원들 통해서 했고 아주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광고나 이런 활동을 한 10여 년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었던 게 꿈이 뭐였냐면, 기업의 광고를 일반 소비자들, 개인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광고를 기업이 아니라 고객들이 내 광고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다가 그럼 우리 광고 해주세요 라는 것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쿡 개인 광고 프로모션이라는 걸 했어요. 쿡이라는 브랜드를 광고해주면 저희가 소정의 광고비 드릴게요. 사이트에서. 그거 누가 될까? 다 그랬죠. 누가 하겠어? 근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상상보다 엄청 3,000명 이상이 이걸 해가지고 증빙사진 같은 걸 올렸어요. 근데 하고서 증빙사진을 올리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이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는 너무나도 웃긴, 저희도 못 내는 아이디어들을 너무너무 낸 게,
이 두 사람은 실제 그 커플이래요. 지금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커플이 이렇게 티셔츠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쿡이라는 걸 겨드랑이에 찍어가지고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전철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둘이 손 들고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증빙으로 해서 아주 애교 넘치는 광고들을 해서 보내줬죠. 이런 커플에게 광고비 40만 원 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또 어떤 부산 모대학의 조교는 시험지에다가 쿡이라는 마크를 뻥뻥 찍어서 시험지를 나눠주게 했대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아주 적극적인 분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쿡이라는 로고를 받고 돌아다니셨던 분.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커피점을 하는 건데 커피점에 그 하루 선착순 50명에게 쿡 로고를 위에다 계피가루를 그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가 있는 거는 커피값에서 500원씩 깎아줬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여러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저희가 소정의 아주 작은 금액을 드렸어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곳곳에 숨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저희가 그랑프리라고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저희가 런칭한 시기가 여름이 곧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곧 그 바캉스 시즌이죠. 그럼 바다로 많이 가겠죠. 슬리퍼에 저렇게 음각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음각해서 나눠주면 모래사장에 우리 브랜드를 계속해서 밟고 찍고 다닐 거라는 아이디어를 나왔어요. 이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희가 저 그 슬리퍼를 쿡과 쇼의 브랜드가 찍혀 있는 슬리퍼를 직원 수대로 찍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올 여름엔 휴가를 바다로 가라 이런 지침을 줘가지고 바다에 저걸 마구마구 찍고 다니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쿡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제가 꿈으로 여겼던 그 3개월 내에 인지도 90%를 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습니다. 근데 달성을 얼만큼 했을까요? 얼마나 빨리? 2개월 만에 했습니다. 3개월 만에 90%는 정말 불가능한 수치였는데 그걸 이제 딱 한 달이나 당겨가지고 성과를 냈죠. 저희도 사실은 90% 3개월 만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반신반의거나 뻥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될 줄은 몰랐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들과 선순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툴을 마련하면 엄청난 비용 세이브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스스로 또 만들어가면서 느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에 가까워왔습니다. 진짜의 합병이 다가왔죠.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올레라는 거였죠. 자, 통합을 앞두고 브랜드를 만들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라 그랬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 브랜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자, 시장 공부를 해봤습니다. KT, 통신시장의 맏형. 맞죠? 이 KT.